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8시 1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전번에는 내가 전번 주일에는 강원도 정선 열양면 아우라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전번 주일에는 녹화를 못 했는데요. 이번 주일에 내가 녹화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렸듯이 우륵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륵이라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우륵입니다. 이 사람이 우륵인데 과연 우륵이 이렇게 이 실물과 똑같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륵이 살았을 시대에는 가야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고대 사람이죠. 뭐 신라, 가야, 백제 이런 시대니까 아주 고대 사람이죠. 아주 상당히 오래전의 사람인데 이때의 초상화가 과연 사람과 아주 똑같이 실물과 똑같이 그려내는 초상화 기술이 있었을까? 의문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의 우륵과 똑같은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우륵이 이렇게 생겼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이게 우륵의 초상화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이렇게 우륵이 생겼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초상화 기술도 우륵 시대에는 아마 없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유원지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주 실물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얼굴에 실제 얼굴을 본 것 같이 그렇게 아주 흡사하게 그려내 놓죠. 그런데 우륵이 살았을 당시에 과연 그런 초상화 기법이 발달했을까? 이게 참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륵의 모습이라고는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륵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륵이 가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백제, 가야, 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보면은 이 경주, 울산, 울진, 그 다음에 부산 이런 데가 신라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야라고 하면은 이 송주, 고령, 진주, 함안, 고성, 김해, 부산과 인접해 있는 김해 여기가 이제 가야 땅이죠. 그리고 백제는 오늘날의 이제 호남 지방이 백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지방하고 충남의 일부가 백제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라는 거는 백제와 신라의 사이에 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갔잖아요. 가가지고서는 굉장히 아주 융성한 그런 대우를 받는데 뉴스에 보면은 백악관들에서 얼마나 환영이 대단합니까? 군악대, 의장대 다 동원해가지고 음악을 연주를 하고 야단났죠. 그렇게 참 굉장한 환대를 받는데 요즘에 말이죠. 우리 한반도 역사를 볼 때 요즘과 같이 이렇게 평화를 누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싸움이죠. 정말 5년이 멀다 하고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10년이 멀다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가야란 나라도 백제와 신라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신라의 공격을 받아, 백제의 공격을 받아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야란 나라가 나중에는 멸망합니다만은, 없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이 가야란 나라가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려보고 가운데 끼어있는 형국이니까. 그래서 이때 우르기 태어났을 당시에는 경랑의 시대에 우르기 태어났다. 경랑이라는 게 뭡니까? 물결이 크게 요동치고 파도가 치고 이런 걸 경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 가야가 그런 형국이었다 그 말이죠.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이 백제와 신라의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가야가 얼마나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요즘과 같이 오랫동안 평화를 누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6.25를, 물론 6.25를 겪었긴 했지만 6.25가 지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한 시일이 흘렀잖아요. 근데 6.25가 지난 지 이렇게 상당한 시일이 흐르도록 전쟁 한 번 겪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덕이 뭐겠습니까? 그 덕이 바로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한반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긴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없었으면은 6.25가 끝나고 바로 또 전쟁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긴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한미동맹 덕분입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미국을 이 땅에 끌어들인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런 겁니다. 정말 신의 한 수죠. 우리가 미국을 이 땅에 끌어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긴 평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서론적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얘기가 길어져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르기라는 사람은 가야에서 가야 사람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 신라 사람이 됩니다. 신라로 가는 거죠. 가야는 나중에 멸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거듭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에서 이렇게 긴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지금 중국 놈들 보십시오. 중공 시진핑 체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공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영토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소련이 영토가 얼마나 큽니까? 러시아가. 그런데도 지금 일본을 상대로 러시아가 계속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쿠릴 열도가 자기네 땅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중국이 다 그렇게 영토가 굉장히 넓은 대국이지만 아직도 영토의 욕심을, 땅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미국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미국이 만날 다른 나라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어떤 유지라든가 유명 인사를 내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통치하게 만들지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통치하는 게 없어요. 미국 식민지를 만든 게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이 미국과 전쟁에서 패하고 미국이 한때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미 군정을 실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게 미국은 언제나 이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 미국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군을 장기 주둔해도, 장기 주둔시켜도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 군대나 중공의 군대를 이렇게 대한민국에 장기 주둔을 시켰다고 해보십시오. 그 주둔하는 걸 빌미로 당장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분을 내놓으라고 징징거릴 것입니다. 징징거리고 위협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주둔하되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땅을 뺏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이룩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칭찬을 하면은 진보적인 성향,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승만이를 굉장히 비판합니다만은, 내가 이승만이를 칭찬하는 말을 하면은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말이죠, 진보 성향이냐, 그 다음에 자유우파라고 또 합니다만은, 자유우파냐, 이렇게 양쪽으로 진영이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로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여튼 그거를 떠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승만이가 잘못한 점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이승만이가 잘한 점은 이 한미동맹을 최초로 만든 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가 그때는 한미동맹이라고 안 하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게 이승만이에요. 그게 이제 한미동맹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미군을 이 땅에 영구 주둔시킨 것은 정말 이승만이가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여기에 미군이 이렇게 영구 주둔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손만대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승만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오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르기 태어났을 때는 정말 경랑의 시대에 태어났다. 양쪽에서 서로 이 군침을 흘리는 겁니다. 신라도 군침을 흘려, 백제도 군침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백제 이 양 중간에 처해 가지고 항상 가야란 나라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야란 나라가 없어지긴 했지만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르기의 모습인데, 우르기 정말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르기 살았을 때는 너무 고대 시대라 초상화를 정말 초상화를 실물처럼 그려내는 그런 기술이 없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르기의 모습이다 하지만은 믿거나 말거나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아주 백발이 성성한 이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그럼 우르기 과연 우시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시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시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확실한 건 모릅니다. 이 우르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느냐, 그것도 확실한 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느냐,
이걸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르기 태어난 곳은 가야의 가야국 사람인데, 여러분 경상북도 고령에, 나도 여태까지는 고령을 안 가봤습니다만은,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랑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고령을 가서 가야 공원을, 고령에 가면 가야 공원이 있습니다. 가야 공원을 촬영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우르기 가야 사람인 것만은 확실하지만은 정확히 가야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르기 이제 경상북도,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에서 태어났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게 아마 가장 믿음성이 있는 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가야의 출생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인지 제천에 청풍호가 있잖아요. 청풍호에 가면은 청풍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청풍문화재 지역이 있는데, 우르기 거기서 태어났다, 이런 설도 있다래요. 그러니까 제천에서는 또 자기네 고장에서 우르기 태어났다고 우기고, 지자재 많다, 전부 우르기 자기네 고장에서 태어났다고 우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가장 유력하게 신뢰성이 가는 게 바로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 거기가 우르기 태어난 고장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르기의 정확한 모습도 모르고,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출생지도 정확히 모르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 이게 뭡니까? 너무나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요. 우르기 살았을 때, 이 가야 시대 때는 너무나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의 성씨가 형성이 됐었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대학의 역사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아마 가야 시대 때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과 같은 이씨, 김씨, 박씨, 최씨 이런 지금과 같은 성씨가 아마 형성되고 이러기 전이 어찌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르기라고 하면은 이 우시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르기라는 건 하나의 별칭처럼,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별칭처럼, 별명처럼, 이렇게 호칭처럼 이렇게 부른 거였다. 이제 이름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르기에 관한 백과사전을, 인터넷에 올라온 백과사전을 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거는 내 컴퓨터 화면과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똑같이 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야란 나라, 내가 그랬잖아요. 우르기를 말하기 전에 우선 가야란 나라에 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가야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거부터 우선 백과사전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를 하더라도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시대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너무 그때도 고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과 같이 뭐 확실한 문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보다 더 거슬러 올라서 이 가야 시대 때는 말이죠. 참 헤아리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야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가야가 뭐야? 그래서 이 가야가 어떤 나라였는지 이거부터 대강 우리가 검색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야는 경상도 지방의 낙동강 유역에서 힘을 키우던 작은 나라예요. 10개가 넘는 나라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가야는 질 좋은 철을 여러 나라에 수출한 철의 왕국이에요. 가야에서 이제 철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 시대에 벌써 철을 여러 나라에 수출한 철의 왕국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특히 철로 만든 여러 가지 농기구나 무기들은 참으로 훌륭했어요. 하지만 신라와 백제 틈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신라와 백제 가운데에 이 가야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신라도 가야를 군침을 흘리고 백제도 가야를 군침을 흘리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가야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다가 끝내는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가야는 과연 이 나라의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자,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로 떠나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거를 아마 알아봅시다.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562년까지 낙동 기원전 1세기부터라니까 BC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고대 중에서도 고대예요. 가야 시대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시대 때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겁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562년까지 낙동강 유역인 경남, 경북 일부, 전라도 동부 지역을 차지한 고대 국가다. 시기에 따라 크게 전기 가야와 후기 가야로 구분된다. 전기 가야는 2세기경 김해 금관 가야를 중심으로 12개 소국들이 연합하여 구성됐다. 그러니까 가야는 가야에서도 전기 가야와 후기 가야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 가야라는 것은 2세기경 김해의 경상남도 김해의 금관 가야를 중심으로 12개 소국들이 연합하여 이제 구성된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12개 소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때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12개 부족국들이 연합해서 연합을 형성했다. 이것이 가야다 이런 얘기입니다. 4세기 말 5세기 초에 전기 가야가 몰락하면서 5세기 중반 이후에는 고령 대가야가 주축이 돼 후기 가야를 이끌었다. 그러다 562년 신라에 의해 고령 대가야가 멸망하고 나머지 가야의 소국들도 신라에 흡수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신라에 흡수가 된 겁니다. 신라한테 가야가 멸망한 것이죠. 한반도의 고대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 중심으로 서술됐고 가야에 대한 사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 가야 역사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가야 고분군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은 세 곳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경상북도 고령 가야공원을 가려고 합니다. 가야 경상북도 고령에 가면은 가야 시대 박물관들도 있고 가야 시대 고분들이 많아요. 이 고분이라면 여러분들 묘 봉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던 걸 말씀드리고요. 내가
그 방랑 인생을 내가 10년 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가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 고령을 내가 가보질 않았었는데 이 10년까지는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작년서부터 내가 그 여행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겨울에 혹한기 최고 추울 때, 여름에 혹서기 최고 더울 때, 그때는 여행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고작 여행을 떠난다고 해봐야 1년에 6개월 그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한 달에 2번 여행을 떠났었는데 이제는 그 한 달에 꼭 한 번만 떠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떠나는 것도 겨울과 여름에는 안 떠난다. 그러니까 1년이 6개월만 되니까 1년에 6번만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내가 겨울과 여름에도 여행을 떠나고 한 달에 한 2번씩 여행을 떠나고 했으니까 1년에 한 12번 이상을 여행을 떠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횟수를 내가 대폭 줄였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횟수를 줄였느냐? 여러 가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여러분 추운 겨울이나 굉장히 더운 여름은 실제 여행을 떠나기가 괴롭습니다. 더위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면서 여행을 떠난다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내가 사무실에서 편안히 그렇게 사무실에서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내가 현장에서 겨울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여름에는 또 더위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 평일에는 현장에 나가서 추위에 시달리고 더위에 시달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돌아오는 휴일만큼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또 고통스러운 더위와 추위를 벗어나서 여행을 떠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자꾸 고령화로 치닫고 있고 고령화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수입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여행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우르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참 이름난 음악가입니다. 이름난 음악가지만은 우르기에 대해서 자세한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우르기에 대한 자세한 이름도 모릅니다. 그때 우르기 살았을 당시에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과 같은 성씨가 형성이 됐었겠는가, 성씨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르기라고만 아시고 그렇게 아시고 이제 우르기에 대한 그런 백과사전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녹화를 한 지가 28분이 경과했는데요. 지금 29분입니다. 29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분을 경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르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쯤 하고 다음에는 본론 진짜 우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가야 시대 때, 이 가야 시대 때는 정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까마득한 고대 시대에 이때 지금과 같은 성씨가 형성이 됐었겠는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고대 시대에 관해서, 고대 역사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는 대학 교수라든가 역사학자들이나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답할 문제죠.
그러니까 뭐 대학의 역사 교수라든지 고대 역사를 전공 역사라 해도 역사에도 너무나 역사도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도 이 고대 역사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교수,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말이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덕일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덕일 역사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덕일 씨는 이제 역사학 박사학위까지 소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대 역사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할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야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금 같은 성씨가 형성이 됐었겠는가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끝맺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르게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후에도 또 시간이 있을 테니까 오늘 내로 우르게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